미국 실버뉴스는 라이프트리 CBD 오일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DC 근처 공항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두 항공기 모두 근처 강에 빠진 상황에서 심야 수중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총 67명에 달하는 탑승자들의 생사는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고는 동부시간 어제 밤 8시 53분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와 육군의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충돌하며 발생했습니다. 두 항공기는 근처 포토맥강에 추락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우고 미국 중부에 있는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워싱턴 DC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현재까지 39 이상의 시신이 수습됐고 당국은 여객기 탑승자 64명과 헬기에 탑승한 군인 3명 모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억 4천만 미국인들이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느끼고 있더라며 어제 발생한 워싱턴 DC 여객기와 군 헬기 충돌 추락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사고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안타깝게도 생존자는 없다 하면서 이날은 미국의 수도에서 그리고 미국의 역사에서 어둡고 고통스러운 밤이었다 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언급하면서 이전 민주당 정부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만 오바마, 바이든,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은 정책만을 최우선 순위에 뒀고 그들의 정치는 더 끔찍했다 하며 지난주 자신은 전국의 항공교통관제사와 기타 중요한 직업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준을 복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숀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충돌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더피 장관은 예방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냐 라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더피 장관은 날씨는 맑았고 여객기와 헬기 모두 표준 경로를 따랐으며 비정상적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제탑의 대응 부실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여파로 로널드 레이건 공항의 이착륙은 전면 중단됐으며 이곳에 착륙할 예정인 항공기는 인근 볼티모어 국제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공항은 백악관, 연방의회, 국방부를 비롯해 중요한 정부군사 시설에 인접해 있으며 공항 동쪽에 포토맥강을 끼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관련 법안이 집권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의회를 통과한 1호 법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불법 이민자 구금 관련 내용을 담은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서명했다. 레이큰 라일리는 미국에 불법 입국한 베네수엘라인에 의해 조지아주에서 지난해 2월 조깅 도중 살해된 미국 여성의 이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곧바로 발효된 이 법은 미국에 불법 입국해 미국 안에서 강도, 절도 등 혐의로 기소 또는 체포됐던 사람을 국토안보부가 구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이민 관련 연방정부 결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연방정부에 가처분 소송을 낼 수 있는 권한을 각 주정부에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의장이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천명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기준금리 인하는 당분간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의견을 묻자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코멘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대중은 연준을 크게 신뢰한다. 우리는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몇 번의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행정명령과 연준, 통화정책이 일치되도록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 발언 이후 곧바로 연준에 대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의 파월 의장과 연준은 자신들이 인플레이션으로 만든 문제를 멈추게 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까지도 국무회의 심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2시간 반 전쯤인 지난달 3일 저녁 8시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고 선포 계획을 모른 채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경제, 사회적 영향을 대며 만류했지만 당시 대통령은 의지가 확고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자고 하니 그럼 그렇게 한번 모아보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 총리는 또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 사유가 있을 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해야 하지만 한 총리는 당시 이런 절차가 일체 없었다며 누구도 자신을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문제의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이 아닌 조태용 국정원장도 참석했는데 조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에게 반국가세력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없고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반국가세력 척결을 이유로 들었는데 조 원장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반국가세력에 대한 정보 보고는 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반국가세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조 원장은 또 총선 이후부터 비상계엄 전까지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보고한 적 없다며 윤 대통령이 선거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은 있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밤엔 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60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0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58도, 밤 최저 기온 44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51도, 밤 최저 기온은 16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59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